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못했던 설명을 부가적으로 구현하고 그리고 다형성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자녀는 두 명의 부모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단일 상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바에서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제에서 커스터머 클래스가 퍼슨 클래스를 상속하는 구조였는데 커스터머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는 이런 구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단일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커스터머 클래스는 일부러 익스텐드, 상속을 알리는 키워드를 써줘서 person 클래스와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것도 익스텐드 하지 않은 person 클래스는 어떻게 이런 트리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익스텐드를 쓰지 않은 클래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바의 패키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행동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클래스가 익스텐드 되었을 때 이 클래스는 단지 person 클래스뿐만 아니라 person 클래스가 익스텐드 하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까지 모두 관련된 성질이나 어떤 행동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트리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한다. 자바에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다형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가지고 있다인데 다형성의 정의는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을 풀어서 하면 자녀는 부모의 형질을 가지고 올 때 그 기능성을 자신에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오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오버라이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오버라이드를 나타내는 오버라이드 노테이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return 타입과 똑같은 모디파이어 그리고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파라미터 네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디파이어, return 타입, 이름, 파라미터가 같은 메소드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이름만 따와서 기능성은 내 맘대로 정의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버라이딩 이라고 하는 기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부모에서는 이렇게 헬로우 메시지를 프린트하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면 자녀 클래스에서 이제 say hi를 재정의한다. 만약에 이만큼의 구문이 요원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자녀 클래스에서 say hi를 재정의한다. 그러면 자녀는 헬로우 메시지와 관련 없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기능을 재정의한다. 즉,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형성, 영어로 하면 polymorphis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inheritance, 이번 시간에는 polymorphism, 즉 상속과 다형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첫 시간에 했던 encapsulation과 합쳐서 이 세 가지 encapsula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이 세 가지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폴리모피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지식에는 다이나믹 바인딩 그리고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 개념은 뭔가 전공과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다음 강의를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폴리모피즘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서 다이나믹 바인딩, 스태틱 바인딩, 그리고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강의를 보실 시간까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코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깊게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say hello라는 펑션을 계속 이용하도록 할 텐데 say hello를 조금 바꿨습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해주는 대신에 I am a person 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person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say hello를 부를 시 콘솔에는 I am a person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커스터머 사이드에 가서 커스터머는 person의 자녀 클래스이므로 이 자녀 클래스에서 다형성을 가진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ay hello라는 펑션을 메소드를 선언을 한 다음에 다른 기능성을 부여하겠습니다. I am a customer라고 이야기하는 기능성을 I am a person이라고 말하는 기능성 대신에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능성들을 실행을 해보면 person 타입의 오브젝트 P가 say hello를 부를 때랑 customer 타입의 오브젝트 C가 say hello를 부를 때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son 타입이 say hello를 이야기했을 때 I am a person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customer가 say hello를 실행을 했을 때 I am a customer라고 부모의 기능성은 완전히 없어진 채 새로 정의된 기능성만 완전히 뒤바뀌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override라고 쓰인 override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verride 노테이션은 내가 컴파일러에게 나는 이제 나오는 이 메소드를 override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어도 코드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바 컴파일러는 일단 자녀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찾으면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노테이션 없이도 내가 모디파이어, return type, 메소드 이름, 파라미터만 똑바로 써줬다면 오버라이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타를 낼 때가 생깁니다. 이 오타를 내고 난 다음에는 코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모와 자식이 같은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바 컴파일러에서 이 메소드의 선언에 대해서 읽었을 때 이거는 부모 클래스에 없는 메소드, 그러므로 커스터머 클래스에만 있는 새로운 메소드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오버라이드 하기 원했죠. 이 경우에 내가 오버라이드 노테이션을 이 위에 써놨다면 이렇게 컴파일 하기도 전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메소드가
슈퍼 클래스, 즉 부모에서 찾아지지 않은 메소드가 오버라이드가 되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을 해봐도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여기 빨간 줄이 떠 있으니까 빨간 줄이 떠 있다는 말은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오버라이드한 메소드를 정했다면 이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내가 사소하게 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치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코드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슈퍼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는 슈퍼 클래스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완전히 다 바꾸고 싶진 않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능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더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는 부모 클래스에서 프린트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출력한 뒤에 내가 나만의 메시지를 또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슈퍼 그리고 내가 오버라이드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부모 클래스의 기능성에 더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더하는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진행해보면 I am a person, 이 첫 줄은 여기서 이 person 오브젝트에서 출력된 것입니다. 이 두 줄은 커스터머 오브젝트에서 출력된 것인데 왜 I am a person이 출력이 되었냐? 왜냐면 내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고 그리고 추가로 내가 I am a customer라고 하는 라인을 덧붙여줬기 때문에 두 줄이 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